이 모빌리티라는 거의 정의가 달라져 간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그냥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이다. 이제 셀2팩 같은 경우 뭐 개별 배터리 셀들을 직접 팩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라거나 셀2 셰시 같은 배터리를 이렇게 자동차 차체에 바로 이렇게 꽂아버리는 이러한 기술 같은 것들이 확장되니까 내부 공간도 이제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럼 비용도 줄이고 공간도 넓어지니까 그 안이 하나의 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CES 2023에서는 소니랑 혼다가 합작을 해가지고 모빌리티 산업에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 아필라를 발표했죠. CES에서 굉장히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아필라 같은 전기차가 주목을 받은 거는 소니와 혼다가 합작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점 있지 않나요? 왜 하필 소니랑 했지? 혼다 혼자서 그냥 완성차 제조하는 업체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같은 기업이 사실 잘 없죠. 혼자서 다 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혼자서 양산까지 성공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혁신 기업이다. 정말 잘 나간다. 그리고 테슬라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완성차 제조업체들 또 따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도 이렇게 점차 소니 같은 콘텐츠 기업과 기존의 완성차 제조업체 혼다 같은 기업이 이렇게 서로 이제 힘을 합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플레이스테이션을 가끔 합니다. 요즘은 거의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긴 하지만 가끔 하기도 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PSN이라고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전기차에서의 물론 인포테인먼트, 뭐 차 안에서 전기차 뭐 자율운행 하면은 뭐 게임하고 그런 것들이 점차 이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콘텐츠 자체가 자동차를 사야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혼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기차의 후발주자로서 가고 있는데, 애초부터 콘텐츠가 어떤 게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고 자동차 설계에 들어가면은 후발주자 입장에서 뭔가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져갈 때 이제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CES에서 이제 혼다랑 소니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소니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그 콘텐츠에 맞게 설계를 하겠다. 진짜 전기차들 진짜 대단한 거 많잖아요. 뭐 뒤에 엄청나게 뭐 8K짜리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 많은데, 그러한 구성 자체가 어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부 구조라든가 심지어 외부까지도, 예전에 제가 BMW 바깥에 이제 이잉크 이용해서 막 이렇게 패널이 바뀌는, 색깔 바뀌는 이런 것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제조에서의 설계 단계부터 콘텐츠가 고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테슬라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뭐 리튬 정제 공장도 또 짓고 막 거의 뭐 혼자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패기와 실제로 이제 성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 놀랍습니다. 모든 것들을 수직 계열화를 한다. 그 이유는 전부 다 이제 원가 절감에 있죠. 중간 마진을 떼어 먹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티어를 구성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기존의 완성차 제조의 프레임을 아예 바꿔버린 게 테슬라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부터, 배터리의 이제 원료가 되는 리튬 같은 것도 본인들이 정제를 한다라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되겠고, 제가 이미 영상에서 다뤘듯이 기가팩토리에서도 이 생산 효율 혁신을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이제 간소화하면서 만들죠.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테슬라 안에서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OTA로, 소프트웨어로 뭔가 전부 다 진단하고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더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FSD를 이제 벌써 이제 베타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테슬라만의 킬러 앱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후발주자인 혼다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GM은 GM 나름대로, 또 현대는 현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전기차 선점을 먼저 해 나갔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을 가져가야 할 텐데, 중국 기업과는 또 다른 혼다만의 어떤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에 소니가 또 어떤 기업입니까? 안대공학 오리지널 영상으로 제가 소니 역사 한번 싹 다 다뤘잖아요. 소니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의 최강자 부분은 바로 이미지 센서 부분이 있겠죠. 거기다가 센싱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그리고 소니는 또 독자 규격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한 다양한 이제 차량 전장용 이제 네트워크 기술 같은 것들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혼다만의 좀 약간 차별화된 어떤 엔터테인먼트 포함해서 기술 같은 것들을 좀 가져오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구글과 삼성의 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폰이 등장할 때 애플이 스마트폰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iOS도 같이 만들었잖아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완전체를 아예 다 만들어가지고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 AP는 삼성이 만든 걸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완제품 OS 플랫폼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 아이폰이 탁 치고 나가니까, 그 마치 오픈 AI의 챗GPT로 AI의 선점을 당했던 구글이 그때도 사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죠. 모바일 디바이스의 OS의 주도권을 애플한테 빼앗겼던 건데, 이걸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출범시키고 갤럭시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 모바일 생태계를 빠르게 좀 따라잡았던 거 있죠.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으로서 빠르게 막 뿌리고, 이런 것들처럼 전기차도 소니와 혼다가 협력을 해가지고 후발주자로서 뭔가 치고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AR, VR 시장에서도, 그리고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양산에 성공하고 먼저 기술 혁신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빨리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합종 연행으로 다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하는 형태로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M&A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M&A를 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시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소니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기술들 뿐만이 아니라 이 콘텐츠적인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카플레이를 일찍이 차에 도입을 하면서 북미 시장에 빠르게 이 애플 기반 생태계를 전장 사업에도 빠르게 이게 투입이 되었었죠.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이 있으니까 콘텐츠 파워를 높일 수 있는 킬러 앱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혼다 차에 딱 이제 넣으면은 마치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나 다른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구독을 해야만 하듯이 이 혼다 차를 이제 구입하고 이렇게 모빌리티 수요를 이제 끌어오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사실 이러한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 언리얼 엔진의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GM과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HMI라고 하죠. 요거를 GM에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 HMI를 통해서 디지털 계기판이라든가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칵핏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는 거죠. 여기다가 VR 기반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사용자 경험 UX를 또 이제 증대하는 것에도 이제 신경을 썼고요. 디지털 대시보드라든가 이 콘솔 디자인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뭐 거의 이제 최강급의 어떤 렌더링 이제 엔진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전장에 딱 이용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요것도 하나의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불과 2-3년 전인데 게임 제작사랑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제 협력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도대체 쟤네들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목을 받았던 건데 마치 소니와 혼다가 합작을 하듯 이런 사례가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언리얼 엔진이 많이 사용되는 거를 보면은 언리얼 엔진 기반 HMI를 사용하는 자동차 수 증가가 25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동차 쪽도 작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려 포드나 테슬라, BMW, 페라리 이런 우리가 알만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다 에픽 게임즈랑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HMI를 이제 탑재를 하는 걸로 이제 확대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콘텐츠가 진짜로 이 전기차에 필요하다는 거를 자동차 업계가 모두 다 느끼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랑 또 손을 잡아가지고 이게 광고 만들어가지고 저기 막 이렇게 좀비들 보이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죠. 넷플릭스 안에 이제 또 GM 자동차를 막 이렇게 많이 노출을 시키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효과도 있고요. 콘텐츠 자체로서도 브랜딩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또 반대로 OTT 서비스를 자동차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줌으로써 이쪽 시장을 미리 선점해가는 효과도 있겠죠. 이 밖에도 지금 보시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요 모빌리티 쪽 소프트웨어 기업인 징크와 또 협력을 통해서 이제 자체 콘텐츠 플랫폼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KT, 소니 픽처스랑 또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콘텐츠 또 준비를 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는 또 통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커넥티드카 구현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휴가 늘어나는 이유를 앞에서도 잘 살펴봤지만도 결국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이 모빌리티라는 거의 정의가 달라져 간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그냥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이다. 이제 셀2팩 같은 경우 뭐 개별 배터리 셀들을 직접 팩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라거나 셀2 셰시 같은 배터리를 이렇게 자동차 차체에 바로 이렇게 꽂아버리는 이러한 기술 같은 것들이 확장되니까 내부 공간도 이제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럼 비용도 줄이고 공간도 넓어지니까 그 안이 하나의 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렇게 게임을 하고 콘텐츠를 즐기고 하는 것들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진짜로 더 발전이 하면은 운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은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있죠. 근데 언젠가는 많은 기업들이 기술이 세츄레이션 되는 순간이 올 거지 않습니까? 그때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마지막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자체적인 차별성뿐만 아니라 콘텐츠적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어떤 킬링 앱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 플랫폼과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스크는 또 이런 거예요. 애플이랑 페이스북 최근에 뭐 개인정보 또 제약을 해가지고 페이스북 주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합종 연행 사례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는 이 두 기업 중 누구 소유가 되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사용해서 뭐 앱스토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구동했으니까 그 데이터는 다 우리 거야. 페이스북 너네 이제 개인정보 사용하지 마. 이렇게 밴을 걸었잖아요. 이렇게 약간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사실 나중에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컨텐츠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은 뭐 저희도 뉴노멀로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화랑과 함께 최근에는 한국 시장에서는 전기 배터리 관련해서 시장이 또 들썩이고 있죠.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산업의 큰 흐름 그리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하는 건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기저에 어떤 핵심 기술들이 펼쳐져 있는 것인가 그리고 기업들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기차 제조와 관련해서 제조 자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콘텐츠 영향까지 중요시 하다 보니 다양한 컨버전스 속에서 기업들의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